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13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이제 물권에서 여러분 민법 책 배울 때 그 내용들은 다 속속히 잘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그 지상권이 뭐냐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대상이 이제 앞에서 다 배웠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고 공유지분 등기가 안 된다. 특히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특히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자 점유를 해야 되니까 중복적인 등기가 안 됐고 약간 예외적으로 지역권은 뭐예요? 통행하거나 이런 거니까 중복적인 지역권 등기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가장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필요적 계상이 뭐고 임의적 계상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니까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이제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자 머릿속에 일단 용익물권에 관한 뭐예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란 용익물권에 대한 특색을 대상과 특색을 보게 되면 일단 뭐가 나오면 용익물권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 나오게 되면 먼저 자 아까 소유권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보다시피 객체에서 이제 부동산 뭐라고 이거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권이 가능하다?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자, 이 내용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이 지분에 대해서는 무슨 물권이 안 된다? 용익물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왜? 용익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니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공유 지분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중복 등기. 특히 뭐에 대해서 자, 지상권, 지역권, 자, 그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 중복 등기가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자, 이해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지상권하고 지상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상권하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지역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얘기입니다. 전세권. 자, 이렇게 전세권하고 일단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 과연 뭐예요? 등기를 신청할 때 자, 뭐가 필요적 계상이 뭐냐? 필요적.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필요적. 필요적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 뭐냐? 필요적 사항이. 자, 그러면 일단 지상권에 뭐예요? 목적과 뭐예요?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등기부에 써야 되니까 필요적으로 뭐예요? 목적과 범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제 의의가 있고 자,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정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지상권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남이 토지에서 의리란 사람이 이 땅 짓자. 땅 위에 뭘 갖는다는 얘기예요.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럼 땅 위에 권리 갖는니까 왜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뭐예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입니다. 그게 바로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상권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타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객관식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이거 남이 땅 위에 권리 갖는데 왜 갖느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해서 갖는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거기 출치겠습니다. 뭐라고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으나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또한 배타성이 강한 물건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뭐예요? 지상권을 2개 한다든가 전세권을 2개 1순위 지상권 2순위 지상권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신청 절차. 그래서 그 지상권의 설정 목적과 범위 나오죠? 설정 목적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냐 설정 목적 범위죠? 자 전부일 수도 있고 만약에 뭐라면 이거 일부라면 서쪽 1234제곱미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일부는 항상 뭐예요? 전부면 전부라고 자 전부면 전부라고 일부 뭐라고? 일부 자 남쪽 서쪽 이렇게 자 443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등기부상의 일부라고 이렇게 일부 범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자, 이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뿐이 없다? 용익물권뿐이 없다라고. 물론 임차권이 있지만 그건 채권이니까 용익물권, 물권 중엔 용익물권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임의적 계상은 뭐예요? 임의적 계상은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임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뭐가 있을 때 이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약과 뭐가 있는 경우에만 약정이 있는 경우만 이렇게 특약과 뭐가 있는 경우에 약정이 있는 경우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약과 약정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그 임의적 계상은 뭐예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자, 최장기간은 뭐예요? 최장기간은 정해져 있고 최단기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상에 따라서 몇 년, 30년 뭐예요? 15년, 5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철탑 존속 기간을 한다는 뭐예요?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확정. 자, 불확정 기간으로도 지상권 설정하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였지만 이 치료 있죠? 치료. 지급 시기. 자, 치료 지급 시기. 자, 치료를 뭐예요? 월 100만 원 하겠다. 뭐 지급 시기는 뭐예요? 월 15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치료 지급 시기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자, 이렇게 이 필요적 계상 목적과 범위. 그다음에 뭐예요? 임의적 사항 중에는 뭐예요? 물론 특약과 약정이란 말하고 이 존속 기간하고 뭐에 대해서 치료 있죠? 이런 내용도 한번 봐두자니.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왜? 최장 기간은 정해있지 않으니까 1000년도, 10,000년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임의적 사항에서 여기 139페이지 줄 한번 쳐보자는 게 등기원인의 지상권의 존속기간, 치료, 지급시기 나오죠? 존속기간, 치료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자, 네 번째 줄에 따라서 존속기간은 불확정기간, 줄 치세요. 따라서 존속기간은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철탑 존속기간 한다. 약정도 가능하다. 보자는 게. 자, 그 다음에 그 첨부전부로서 이제 부동산이 자, 전부를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쓴다면 일부를 어느 내용을 쓰는지 그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을 그려서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 지상권 등기 틀린 거 했을 때 그 목적과 범위 필요사항이죠. 1번은 자, 지료는 임의적 사항이고 거기 3번에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분필 등기를 거쳤다는 건 분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분할하지 않고 그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무슨 물건이 용익지상권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딱 한 글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징어는 자, 뭐예요? 그 동그라미 3번의 특징어는 토지 일부라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에 자, 지상권 등기, 부동산 일부, 지상권이 있다야. 그렇게 머릿속에 여러분 그 특징어를 자꾸만 뭐예요? 훈련해서 잡아내고 자, 부동산 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용익물권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만 훈련해야 됩니다. 부동산 일부, 용익물권 등기 가능하다.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타인 농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세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는 가능해요? 지상권 등기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 하는 지상권 등기도 있다 그랬죠? 불확정기간 있다. 지상권 불확정기간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이 토지 위의 상하 공간에 뭐예요? 상하 공간에 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게 토지 아래 서울특별시가 지하철도를 뭐예요?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만 일단 구분지상권이 뭔가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이해해 두시고 우리가 참고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거기 계층적 구분 건물 나오는데 계층이란 말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 계층을 거꾸로 하면 층계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구분 건물의 2층에 이 구분 건물은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 위에 자, 이렇게 2층 건물 2층이니까 야, 이게 또 뭐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계층적 구분 건물 얘기했을 때 그 계층적 구분 건물은 건물이니까 그 지상권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자, 하여튼 건물에는 자,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가능하지 구분지상권 안 된다 보시고. 자, 지상권이 등기 부기 등기하죠? 자, 넘겨보세요. 자, 지역권 얘기입니다.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자, 승역지 표시 있죠? 자, 이 승역지 표시. 자, 승역지하고 유역지 표시하고. 근데 목적이 뭐냐는 이게 목적이 뭐예요? 인수냐? 관망이냐? 뭐예요? 물을 끌어들이는 거냐? 인수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관망이냐? 뭐예요? 통행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가 있다 치자는 게 그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뭐예요? 자, 이 토지를 통행해야지만이 큰 도로 나간다든가 만약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인다든가 자기 토지가 목장인데 관망대를 설치해서 남이 뭐예요? 땅 높은 고지대를 뭐예요? 이용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내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큰 도로로 가기 위해서 이 토지를 요구를 해요. 내가 큰 도로로 가기 위해서 네 땅을 뭐예요? 통행으로 이용하고 싶다. 요구하니까 요역죄예요. 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승낙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역지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요역죄는 뭐예요? 요역죄는 이 요역지는 전체 땅을 이 전체 땅을 위해서 남의 땅을 뭐예요? 전부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승역지 땅이
전부를 쓸 수 있고 뭐예요? 일부를 쓸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자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천이 여기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땅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 땅만 그 지역권에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 땅 전부 다 뭐 할 수도 있어요. 지역권 설정이 가능해. 또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항상 뭐예요? 이 요역지의 소유권자하고 승역지의 소유권자만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뭐예요? 이 요역지의 지상권 전세권자도 승역지의 지상권 전세권자하고도 뭐가 가능해요? 지역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무엇은 이 뭐예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따로 독립해서 종된 권리 소유권의 종된 권리니까 따로 독립해서 뭐예요? 지역권에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셨으니까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140페이지 1번에 그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인데 자기 토지를 요구하니까 요역지고 타인 토지를 승낙했으니까 승역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방금 설명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예요? 용익물권이지만 배타성이 약하므로 이것만은 뭐예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절대 중복 등기가 안 되진데 뭐만은 자 이거 이 지역권만은 뭐예요? 자 예외적으로 중복적인 지역권 등기 가능해. 자 지분에서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줄쳐보시면 절대 지역권은 부정성이에요. 부정성 종된 권리다. 한마디로 뭐예요? 따라다닌다. 그래서 절대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뭐하고 뭐는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만 이 지역권은 뭐예요? 절대 다른 권리 목적도 안 돼.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 유역지의 토지 소유자 이외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대도 권리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토지를 뭐하기 위해서 줄 치세요. 자 유역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토지 이용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그 지역권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두자. 그래서 꼭 소유권자만이 뭐예요? 소유권자만이 그 지역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받으자. 자, 그다음에 거기 기억에 이제 요역지 이제 승역지, 그다음에 목적 범위 있죠? 자, 승역지, 요역지 표시, 목적과 범위. 이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토지에 몰 수도 있고 땅 전부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쪽 400제곱미터 그래서 뭐예요? 모두 쓸 수 있어요 이거. 일부를 쓸 수 있는데 이 일부일 때는 반드시 뭘 첨부하라고 이 도면을 첨부하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예요? 그 신청 정보의 임의적 사항인데 우리가 뭐예요? 이 민법에 자, 이 지역권의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자, 뭐에 의한다? 이게 특이하게 정한다. 자, 뭐라고? 인수 지역권인 경우에 물을 끌어들일 때 자, 어디에 이 뭐예요? 이 승역지에 먼저 자, 뭐라고 이용하고 가용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뭐예요? 농사용으로 자, 유역지에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정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자,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어디다 등기 하나 아니가 어디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2페이지 그 승역지하고 요역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설정 등기는 자, 무슨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 자, 이렇게 승역지 등기부 뭐예요? 등기부 을구에 무슨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권. 자, 이렇게 지역권 무슨 등기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자. 설정 등기. 자, 그러면 어디에 이 지금 요역지 등기부가 있죠? 요역지 등기부 뭐예요? 을구가 있고. 자,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쓰면 이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뭐라고 이거?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무슨 등기를 지역권 무슨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서 지역권자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갑이란 사람이 된다. 이건 이제 을의 부동산이고. 그죠? 자,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 설정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두 사람이 설정 계약을 맺고 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이 요역지 등기부의 1번에서 뭐가 자, 요역지가 뭐가 있다고? 요역지가 지역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요역지 지역권이라는 등기를 등기관이 시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거에 대해서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이게 이제 빠져야 되겠죠? 이건 직권하는 거니까. 자, 이게 등기관이 직권한다. 직권 등기다라고 이제 봐두시면 돼요. 이건 신청해서 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자, 어디 요역지 등기부에 요역지가 지역권이다.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2페이지 그 등기관이 직권하는 거 등기 예 이렇게 하나 나왔죠? 그렇게 보자. 항상 설정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승역지 등기부에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자, 이 승역지 이 부동산을 살 때, 을한테 살라고 할 때, 이 등기부에, 그 옆에 있는 누가 A라고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이 땅을 통행하기 위해서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자, 설정 등기는 꼭 승역지 등기부 한다, 부자님. 그 다음에, 그 전세관에 관한 얘기도 왔습니다. 전세금을 미리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하죠? 자, 타인 부동산을 뭐예요? 자,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인데, 자,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그런 거 써 있죠? 자,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전세권도 용익물권이므로 토지나 건물 전부 일부에 대해서 다 가능하고, 뭔 안 된다고, 지분에서 안 되고, 이 중에 전세권이 안 된다 써 있죠? 그거 이제 기본으로 이제, 자, 용익물권의 특색을 받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전세권 등기할 때도 신청서에 반드시 필요사항이 뭐예요? 전세금과. 돈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세금을 꼭 써라는 점. 그 다음에, 자, 이 여기서 목적은 설정 목적이에요. 설정이란 말은 새로운 걸 창출하는 거니까. 자, 이거 뭐예요? 예컨대 지상권은 새로운 그 땅에다가 건물이나 공장이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전세권은 이미 범위가 정해 있어요. 대상상 목적이에요. 대상상 목적이니까 건물로 대상하느냐, 대상상 목적인 범위예요. 대상상 목적인 범위다. 목적인 범위. 자, 대상상 목적인 범위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뭐예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느냐. 대상상 목적인 범위다. 그런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세금 꼭 써야 되고, 목적인 범위 써야 되고, 자, 만약에 뭐예요? 그 범위 중에서, 자, 전부도 가능하고 모두 일부도 가능한데, 만약에 일부라면 뭘, 자, 당연히 뭐예요? 자, 도면을 첨부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거기 토지냐 건물이냐 있죠? 토지냐 건물을 목적으로 하느냐 쓰고. 그 다음에, 그 임의적 계상 있죠? 등기 원인의 존속기간 있죠? 항상 뭐예요? 존속기간 나오는데,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은 몇 년? 이 최장은 뭐예요? 최장은 10년입니다. 이 최단 기간은 무엇은, 자, 건물은 몇 년이고, 1년이고, 토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몇 년을 못치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 왜?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주된 권리니까 지상권을 양도금지한다는 특약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다만 뭐가 이 전세권이 자, 전세금이라는 채권의 뭐예요? 종된 권리니까 이 전세권을 뭐하지 못하고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담보재건 금지 특약도 이게 가능하도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게 바로 이제 임의적 사항인데 자, 위약금과 배상금 문제, 특히 이제 존속기간은 몇 년이라고 최장 10년, 최단 건물 1년이다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144페이지에 뭐예요? 그 전세권의 이전 등기가 있어요. 그 전세권의 이전 등기 부기 등기인데, 특히 3번 있죠? 전세권 반환 채권에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의 일부 전등. 그걸 줄쳐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예컨대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자, 돈이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전세권의 일부는 뭐예요? 전세금에 대한 일부를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줄쳐보자. 뭐라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즉,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부정성과 수반성이 있으나 전세권이 존속기간 등의 만료에 의해서 소멸할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할 것이므로 이때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가 양도가 전세금 반환채권 있죠?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니은분에 줄쳐보시면 전세권의 일부 전등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전에는 할 수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를 놓는 거.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에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됐음을 증명 있죠? 전세권의 소멸 청구나 통지 등으로 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는데 일단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뭐 할 경우 한다?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뭐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원칙을 한다. 언제 하라고? 존속기간이 뭐예요? 존속기간이 자 끝나고 뭐예요? 끝나고 하라. 이제 그게 원칙이다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 또 나왔던 문제니까 자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언제 하라고? 존속기간이 뭐예요? 종료 후에 전세금의 뭐예요? 반환 채권 일부를 남한테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예제 문제를 뭐예요? 보시면 전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죠? 26회니까 2년 전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의 연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부기 등기하고 왜 소유권 연등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 중에 자, 갑구에는 보전, 이전, 변경, 말소,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을구에는 뭐예요?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처분 제한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전이라 할 때 갑구의 소유권 이전만 뭐예요? 주등기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부기등기니까 부기등기고. 그다음에 자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자 그게 2번이겠죠 옳은 게. 근데 이제 3번은 왜 틀렸냐면 거기 전세권 등기 나오고 존속기간 나오죠. 전세권 존속기간은 뭐예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원이 약정이 있을 때만 쓰는 거지 반드시 기록하는 필요성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거기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 안 되고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등기 자 가능하다 그랬죠? 그거 부동산 일부 전세권 있다.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임차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임차권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다 배우시니까 우리 특히 어디에서는 등기법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배울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볼 사항이 뭐냐면 일단 임차권 하게 되면 토지는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고 건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자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만들어진다는데 우리가 이제 자 그 기본적으로 볼 사항은 146페이지에 그 신청서에 반드시 뭐라고 이거 차임 있죠? 필요적 사항. 하여튼 임차권의 필요적 사항 하게 되면 필요적 사항이다 필요적. 자 이렇게 필요적 사항 하게 되면 뭐래도 꼭 기억해 달라는 게 이거. 차임이라도 꼭 기억해 달라. 차임을 거꾸로 하면 임차죠? 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지상권의 지료는 뭐예요? 지료는 임의적입니다. 지상권의 땅 사용료 지료는 임의적이지만 임차권의 땅 사용료는 뭐예요? 필요적이다라고 그거 꼭 좀 이해해 두시고 자 그거라도 하나 제대로 보고 가자. 제대로 보고 자 특히 그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임차 그 신청 정보의 임의적 사항 그래서 그 임차보증금 나오는데 임차보증금은 임의적이에요. 임차보증금은 필요적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은 임의적이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해주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거기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제도 있죠? 그래서 1번에 뭐라 되었어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모아지 못한 사람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자 거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디 자 지방법원 자 그다음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을 뭐 할 수 있다는 게 신청할 수 있다. 언제 요건이 뭐예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동그라미.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종료된 후에 한다라고 봐주자. 종료되고. 그 다음에 그 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이것은 뭐예요? 법원에서 뭐 하는 거 이거? 촉탁입니다. 촉탁. 그래서 여기 자 네 번째 줄에 줄 치세요. 미등기 주택 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한 다음에 보존 등기를 하고 촉탁받은 임차권 등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촉탁등기다. 촉탁등기다 보시고 언제 하는 거라고? 존속기간이 끝나고 한다라고 이제 받으잖아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임차권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자, 거기 넘기기 전에 다만 거기 다시 146페이지에 그 임의적 사항 중에 존속기간은 자, 지금 의원 판결 받아왔고 뭐 지상권과 비슷하게 뭐가 없다는 게 이거. 옛날에는 20년이 최장 기간인데 그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도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이해하고 하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뭐에 관한 얘기? 저당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자,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이라는 얘기가 등장하면 이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용익물권과 반대입니다. 특색이 뭐예요?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가 된다 그랬죠? 이 저당권은 뭐가 안 돼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절대 뭘 못해요. 저당권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일부에서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해요 이거? 공유지분 있죠?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기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도 가능하고 이거 중복 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뭐하고 반대적인 얘기예요? 용익물권과 반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은 뭐예요? 어디까지? 자 주물이면 종물까지 미치기 때문에 자 애들 저당권 효력 가보게 되면 그냥 있다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의의는 뭐예요? 의의는 자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저당권은 교환 가치를 제한하므로 중복적인 저당권이 가능하며 등기부의 공시가 가능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 저당권은 일부의 대상도 지분 중복되는데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글자가 세 글자니까 뭐예요? 소유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상권이나 뭐라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 되는데
이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 당연히 무슨 등기를 할 것이고 주등기를 할 것이고 이 지상권과 전세권 아래에 무슨 등기로 지상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 부기 등기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그 얘기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물론 이제 거기 자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거기 따라서 권리의 일부인 소유권 지분은 저당권 대상이 되나 출치돼 자 부동산 일부, 특정 부분 일부는 저당권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꼭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보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자,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는 법률의 특별 규정이 특별한 규정 또는 다른 설정 계약 시 다른 약정이 없다면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다 미친다. 따라서 그 출치세. 기존 건물에 증축된 건물 또는 부속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변경 등기 하려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보게 되면 어디에 이 토지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만약에 설정을 하죠.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당권을 만약에 설정했는데 위에다 위에다 뭘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 건물을 줬다는 얘기죠. 그 건물 줬으면 이거는 이거는 이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은 이원화됐는데 이 건물이 건물이 저당권의 경매 대상은 돼요. 다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없고. 자, 만약에 만약에 건물을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여기다 2층을 줬으면 뭐라고 이거. 2층까지 2층까지 뭐가 미친다는 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층까지. 굳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니까 거기 변경 등기 할 필요는 없다. 변경 등기 하자는 또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자신 없으면 저당권의 효력 나오면 무조건 저당권 효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신청 절차에서 반드시 뭘 기재해야 되냐. 필요적 필요적 사항이 있다는 필요적 사항. 그 필요적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저당권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채권액이에요, 채권액. 채권액이다, 채권액. 근데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이 이렇게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이다. 채권 최고액.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그다음에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채권을 일정한 결산기까지 담보로 채권합니다.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현금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국민은행에다 국민은행에다 기초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기초계약을 맺냐면 내가 발행하는 약소금을 발행할 테니까 네가 좀 지급을 해달라고 기초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이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얼마 이렇게 예컨대 보통 한 그 채권 최고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이자 20%를 포함해서 어디 1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뭘 정했어요? 채권 최고를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그다음에 계속적인 거래. 예컨대 만약에 장내 증감면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A라고 하는 하도업체에 물품 대공으로 3천만 원짜리 약소금을 지급합니다. 그 3천만 원 약속을 지급하게요. 그 약속은 어음에 지급은행이 국민은행에 돼 있고 지급하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제 갑이란 사람이 A란 사람이 갑한테 받은 약속을 은행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갑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이 4천만 원 약속금을 지급해주고 그 C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5천만 원 약속금을 지급해줍니다. 그 이 A, B, C가 은행에서 계속 찾죠. 그러면 얼마의 범위 내에서 1억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돈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장내 증가하고 왜 3천이 4천 되니까 7천 7천이 5천도 하니까 1억 2천 이렇게 1억 2천 계속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1억 2천까지 정해놨으니까 1억 2천은 범위를 넘어가면 부도가 나니까 이 갑이 은행에 돈을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 범위 내에서 1억 2천 범위 내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증감 변동하는 언제까지 일성한 2년이면 2년 3년이라는 결산기까지 이 결산기 있죠? 이 결산기까지 장내 증감 변동하는
그걸 담보로 하는 게 이게 근저당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은 채권액, 근저당권은 뭐예요? 채권 최고액입니다. 근데 이 근저당권은 자, 우리가 부종성이 완화됐다 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만약에 담보로 제공하고 을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뭐예요? 저당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빌려온 돈이 뭐예요? 5천이냐면 이 5천만 원은 뭐예요? 자, 예컨대 자, 특정된 겁니다. 특정. 불특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특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특정 다수채권이 이렇게 뭐예요? 어음이 10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 있고 자, 2억짜리도 5억짜리 있고 불특정 다수채권이 일정한 결산기까지 계속 증가 변동하는 거예요. 이게 근저당권이에요. 근데 자, 무엇은 저당권은 뭐예요? 이게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돈 갚으면 피담보 채권에서 뭐예요? 저당권은 소멸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주된 권리에 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 돈 갚으면 뭐예요? 저당권도 소멸된다. 안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멸되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자는 게 부종성이라고 얘기한다. 부종성.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종이 됐죠? 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종 이렇게. 종이 있죠? 종이 있으면 자,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땡땡 종친다. 너 종친다. 너 죽고 싶냐? 종친다. 너 종치고 싶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종치고 싶냐? 이게 죽고 싶냐? 그런 얘기예요. 뭘 같이 한다고? 부종성이라는 거 운명을 같이 해요. 근데 이 근저당권은 일정한 결산기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종성이 완화됐다. 그런 표현을 해요. 물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은 채권에 있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인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났어요. 뭐라고? 자, 이 채권액이나 채권액의 채권자 채무자가 자, 이런 채권자 또는 뭐예요?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도 다수인 경우도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은 채권 뭐라고? 최고액은 뭐예요? 최고액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아요.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 항상 어떻게 기재한다? 단일하게 기재합니다. 단일 뭐예요? 단일 기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일 기재한다. 단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어디에 신청서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신청서가 있으면 이 신청서에 뭐예요?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하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채권의 채권 책을 적을 때 자, 만약에 1억 2천이면 ABC 나눠갖고 4천씩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 1억 2천만 원 이렇게 단일하게 쓴다. 그래서 등기부에도 1억 2천만 원 써야지. 자, 누가 세상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담보로 제공된 돈이 1억 2천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이제 그 148페이지에 저당권일 때는 뭐예요? 채권액을 기록한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채무자 표시예요. 채무자 표시. 반드시 뭘 써야 돼? 채무자 표시를 꼭 해야 돼. 채무자 표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채무자 표시. 무슨 얘기냐면 자, 어디 신청서에 자, 만약에 뭐예요?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갑이고 자, 의무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갑이고 같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예컨대 많이 이럴 수 있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병이 담보로 제공하고 을한테 자, 돈은 갑이 빌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물상보증인 얘기예요. 물상보증인. 자, 그런 식으로 의무자가 병이고 채무자가 갑일 수 있어요. 여하튼 근데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뭐예요? 같던 틀리던 무조건 채무자가 돈 빌려간 사람이 누군가 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누군가를 확실히 정하기 위해서 이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 149페이지 위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신청서에 채무자를 기재된다. 따라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기재하지만 동일일 때도 반드시 뭐예요? 기재된다 써있죠? 그래서 이전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등기부상의 채무자를 쉽게 파악해서 그런 거예요. 은행이 누구한테 처음에 돈 빌려줬나.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채무자하고 의무자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안 쓸 수 있다는 틀린 말이에요.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임의적 기획사항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임의적 사항은 그냥 뭐예요. 자, 그 채권액과 채권 최고의 채무자 표시 그게 아닌 변제기와 이자의 발생기 하면 임의적이다 보시면 되고 거기 근저당권 있죠? 근저당권 있을 때 거기 몇 번에 거기 자, 세 번째 점에 줄 치세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채권 최고에는 뭐예요?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기재한다 써 있죠? 방금 한 거 이겁니다. 이거니까 줄 쳐놓고 잘 기억하라는 게 꼭 줄 치세요 그거.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자, 줄세 등기 실행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대상이면 주등기를 하고,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에 대해서 방금 여기다 썼다시피 소유권이 대상이면 주등기를 하고, 지상권과 전세권이 대상이면 부기등기 하는데, 자, 누가 현재 소유권자 갑이, 자, 지금 등기부상의 갑이 1번에서 소유권을, 자기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자, 부동산을 전부를 담보 제공할 때 항상 뭐예요? 항상 1번에서 누가 이 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것은 그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유권의 대상이면 주등기를 하고, 자, 만약에 을구에 지금 전세권 등기가 됐는데 전세권을 대상으로 부기등기 하려면 이하의 1-1번 1번 전세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다. 이렇게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대상이 지상권과 전세권이라면 부기등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줄 치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50페이지 저당권 이전 등기 나오는데,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이제 당연히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거기서 이제 뭐예요? 거기서 이제 볼 사항이 뭐냐면 저당권은 분리처분하지 못하니까 꼭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고 꼭 써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자, 세 번째 줄에 뭐라 써있냐면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뭐예요?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2번 기억 주시세요. 저당권은 수반성에 의해서 채권 양도를 수반하므로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이전한 뜻을 꼭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연등기는 언제는 뭐예요? 부기등기 할 것이고, 자, 동그라미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을 이제 보면 채무자의 승낙서나 채권 양도 통지증명서면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지 그 저당권 연등기 요건이 아니므로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권자다. 그 이 임차권을 임차권을 병한테 뭐 할 때 이전 등기할 때는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 인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해. 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내가 새로운 임차인이니까 나중에 임차보증금은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게, 병이 제3자 병이 계약 맺자는 제3자 병이 갑한테 뭐예요? 요구할 수 있으려면 이 갑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을병이 뭐예요? 이 저당권을 만약에 이전한다고 치면 이 저당권은 뭐예요? 주된 권리가 채권이니까 이 채권 양도가 뭐예요? 채권 양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나중에 병이 돈을 나한테 갚으라고 요구하려면 이 사람의 승낙서는 챙기고 있어야지 꼭 이 저당권 이전 할 때 낼 필요는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채무자의 승낙서라든가 양도 통지증명서면은 자, 가지고 있으면서 내한테 돈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등기소에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참고사항 중에서 뭐예요?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 원인 나오죠? 그래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하고 후 얘기 나오죠? 전하고 후.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뭐냐면 일정한 결산기에 가서 자, 이게 뭐예요? 근저당권이 전, 그다음에 뭐예요? 결산기가 끝나면 확정되니까 후 얘기죠, 후. 그러면 원인을 쓸 때 자, 이렇게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삼재에게 양도된 경우의 원인을 뭐라고? 전이니까 이건 계약양도예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양도로 이전등기 신청하고, 자, 이전등기 신청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지위를 일부 양도한 경우에 원인을 뭐예요? 계약 일부 양도니까 항상 뭐예요? 전이라면 계약양도입니다. 근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죠? 후라면 뭐예요? 항상 확정채권의 양도, 항상 무슨 말이 들어가 이거? 원인을 확정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그냥 계약양도가 아니라 계약양도라고 쓰는 것은 언제일 경우고, 그건 뭐예요? 전 얘기고, 존속기간이 끝나면 뭐예요?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고? 확정채권의 양도, 확정채권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근데 그거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전이든 후든 뭐예요? 가능한데, 다 가능한데, 다만 뭐예요? 원인을 후라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확정채권의 양도, 그렇게 말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의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뭐예요? 뒤에서 자, 권리 변경할 때도 이제 다시 한번 할 건데, 저기 뭐라 써 있냐면, 자,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저당권의 채무자의 변경, 채권의 증가매, 이런 게 이제 저당권의 변경등기예요. 그 저당권의 변경등기 할 때는 설정자와 그 저당권자가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이에요. 공동인데 우리가 뭐예요? 채권에게 뭐라고 이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에게 증감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 거기 니은의 채권액의 증감 나오는 채권액이 증여할 때는 뭐예요?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저당권 설정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B번에 채권액이 감액할 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자 되고, 자, 그 다음에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되죠? 요게 바뀌는데 뭐 요거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해를 들으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내용을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현재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자, 1번에서 자, 소유권 묻는 게 갑이다. 자, 그 다음에 을구의 1번에서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채권액 있죠? 채권액이 뭐예요? 채권액이 1억이다. 1억이다. 자,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당연히 뭐예요?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누구고? 을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재계약을 합니다. 갑과 을이 이 재계약을 해서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뭐예요? 더 빌리기 위해서 3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거죠. 빌려갔죠? 1억 3천이 됐어요. 근데 아직은 뭐예요? 여기에 뭐예요? 얼마? 1억이 됐으니까. 을이 갑한테 돈을 더 빌려줬으니까 이 채권액이 증액을 합니다. 증액. 이 증액했다는. 그럼 증액했으면 뭐예요? 자, 누가 여기 뭐예요? 감액한 게 아니라 뭐라고 증액했어요? 여기 동그라미 보이죠? 동그라미 보이니까 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인감증명을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자가 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돈을 줬으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한테 이거 얼마로 고쳐달라고 1억 뭐예요? 1억 3천이라고 이렇게 1-1번 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1억 3천으로 고쳐달라고 누가 을이 갑한테 돈을 더 줬으니까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요구하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이 갑이 소유권자가 증액할 때는 얘가 인감증명 내는 거예요. 인감증명을 내야 되는 거니까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의무자다. 얘가. 그 얘기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 뭐예요? 두 사람이 재계약을 했는데 갑이 돈을 3천만 원을 갚고 갚았어요. 근데 이제 3천 갚아서 7천만 원이 됐는데 아직 등기부상에 뭐예요? 1천만 원이니까 이거 7천으로 고쳐달라고 이제는 갑이 요구해요. 이건 감액이라는 얘기예요. 감액이 하면 뭐예요? 감액하죠? 감액하면 감소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권리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두 개 다 외우지 말고 증액하게 되면 뭐예요? 증액하게 되면 증액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인감증명을 내는 거니까 자,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의무자. 자,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자, 150페이지 맨 밑에 채권에 증액 나오죠? 증액. 그럼 인감증명을 뭐예요? 인감증명을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증액 동그라미 인감증명 낸다니까. 누가?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그래서 여기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그 소유권자가 뭐가 돼? 의무자. 이렇게 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걸 시험장에 가서 생각을 못 해요. 증액 뭐예요? 자, 인감증명 의무자. 증액 동그라미 인감증명 의무자. 소유자가 의무자는 아니게요. 인감증명 내는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이제 그렇게 외워두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의 얘기 나오는데 공동저당 얘기 나오죠? 자, 공동저당, 물론 거기 참고사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채무자 변경의 원일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냥 계약의 인수라고 얘기하고 확정되면 뭐예요? 자, 거기 뭐라고? 자,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서 확정이란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근데 공동저당은 2개 이상을 뭐예요? 담보를 제공할 때 공동저당인데 자, 창설적인 건 처음부터 2개 이상이고 추가적은 뭐예요? 자, 그 더 플러스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 나오죠? 동그라미 삼고 줄칩니다. 자, 그래서 등기관은 공동저당의 경우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5개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뭐예요? 작성한다 써있죠? 자, 절대 이것은 공동담보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것이지 소유권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누가 작성한다고?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렇게 봐주지 않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100 몇 페이지? 153페이지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옳은 거 그래서 거기 뭐예요? 자, 1번에 뭐라 했어요? 1번에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등기도 가능해요. 자, 그 저당권 가능하고 그다음에 채권자가 수인일 때 각 채권자별로 채권채 구분해 쓰면 안 되죠? 단일하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변제에 의한 저당권 일부 이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전 동그라미 전이죠. 자 그럼 피담보 채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뭐예요?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할 수가 없다 써있죠? 없다니까. 왜? 그 피담보 채권을 양도할 때 이를 원인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을 뭐예요? 채권을 양도할 때 이를 원인으로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양도, 계약을 양도로 한다는 게 계약 양도. 그래서 여기 자, 이 4번은 뭐예요? 4번은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다.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이 연등기 하지 않고 원인이 뭐로 한다고?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다. 계약 양도. 계약 양도라고 하자. 계약 양도.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다 쓴다. 계약 양도.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자, 5번에 근저당이 연등기 할 때 아까 그랬죠? 설정자가 물상고지면 그 승낙서 나오죠? 승낙서와 채권 양도 통지지명서는 뭐예요? 낼 필요가 없다 그랬죠? 조금 어렵지만 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것만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여러분 권리직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직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뿐이 없다니까. 뭐라고? 지금 지우고 있지만 이 저당권에 관한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을 있죠? 그런데 이 저당권자는 뭐예요? 갑한테 때 되면 변제가 들어가면 돈 갚으라 그러죠? 항상 저당권자는 물권자이면서도 자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이 등기 아래 뭐라고? 1-1번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직권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권리직권이라 해요. 저당권, 권리직권.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 등기 한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여튼 권리직권은 다른 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항상 뭘 한다고? 부기 등기다. 그래서 부기 등기다. 그래서 뭐만 여러분 그 맨 뒤에 154페이지 동그라미 3번 등기 실행 언제나 뭘 한다고? 부기 등기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 권리직권 부기 등기. 권리직권 부기 등기. 그래서 우리가 자, 앞에서 부기 등기 배웠지만 부기 등기 할 때는 뭐예요? 부기 등기 할 때는 자, 누가 그 부기하라 그랬죠?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자, 그 누가 등표가 질환, 권리직권, 판매특약 등기, 부기 등기 기억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